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코스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매수하기 적당한 종목으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대원 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서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지적을 간단하게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치형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지 가격 요 2950이라는 것은 제가 주봉상에서 그려놓은 지지 가격인데요. 그것을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양봉 출현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대로 이제 이게 마지막 주잖아요. 10월 마지막 주니까 10월이 이대로 이제 종료가 되게 되면 11월은 아무래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11월에 양봉을 기대한다면 지금은 매수할 수 있겠다,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12월의 양봉과 1월의 양봉을 담보할 수는 없어도 첫 양봉은 항상 그 다음 양봉을 암시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그 반등의 목표치는 현재로서는 이것 이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3300이고요. 3300 재도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물론 4000 보면서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4000을 보는 매수자라면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도 매수할 각오는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하는 매매자는 3300까지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예상이라는 것은 매우 보잘것이 없는지라 양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온다,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온다 라고 예상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지난주의 봉이 이렇게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양봉을 한번 예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주봉상 지지 가격을 확인한 가운데에 변동성을 축소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냥 이도저도 아닌, 나중에 일봉 다음 슬라이드에서 일봉을 보면서 변동성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런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변동성 축소하는 음봉이 아니라 이렇게 내리꽂는 음봉이 나왔다면 이제 얘기는 달라졌겠죠.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추가 양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양봉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음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먹으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기도 보이네요. 그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양봉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봉상으로는 나쁜 모습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50이 깨지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에는 어떻게 되느냐, 추세선과 지금 가격대는 지금 계속 똑같습니다. 이걸 변화가 있을 때 제가 변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러한 추세선이 더욱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죠.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선이 더 가까워 온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주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 방금 지난 그 세 번째 주죠. 이렇게 그냥 가격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꽤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변동성 증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만약에 변동성이 여전히 줄어드는 상태면 더욱 그 다음 주는 더욱더 변동성 증가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일단 변동성이 지금 한 주 동안 축소가 되었으니 저는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2950에서의 강한 지지는 이렇게 확인하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3100에서의 강한 저항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구간이 정말 임박했기 때문에 3050에서도 저항을 느낄만 하다라는 점, 특히 이 봉도 사실 3050에서의 저항을 일부 느꼈다고 보기 때문에 3050에서 3100 사이에서는 저항을 느낀다고 조금 더 레인지를 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약간 전략을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지금 이 반등 후에 가격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가격 저항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저항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단기라고 했습니다. 단기라는 것은 일주 이내의 싸움인데요. 일주 이내에서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 주초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한번 위로 솟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비중 축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로 올라오면 비중을 줄인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비중을 높인다. 그 말인 즉슨 여기서 두드려 맞게 되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 다음 내려오는 요 구간에서는 각도를 보아야겠지만, 그 각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다면 여기서는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요약하면 중기적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초에 비중을 실은 다음에 한번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점은 결국 다음 주, 즉 10월 넷째 주에 대한 주간 장세를 차트 측면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주 초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거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주말 목금 중에 한번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해 보겠다. 즉 뭔가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아주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점 거래량이 뚜렷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 붙이고 나서 위에서 때려 눕히면서 변동성 크게 흔들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심하게 내려왔는데요. 심하게 내려오면서 가격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즉 고점 거래량이 이렇게 뚜렷한데 조정 거래량도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고점, 즉 4,900원이라는 것이 아주 뚜렷한 단기 고점이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못 넘어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넘어선다고 보면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요. 하지만 여기를 다시 갈 수 있다는 점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흔들기로 이게 끝났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4,900원 인근으로의 한 번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점.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저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갭으로 뚫으면서 갭과 함께 거래량으로 올라섰죠. 그것이 바로 3,600에서 3,800 사이입니다. 거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셔가면은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한번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지금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기에서 지금 하단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를 조금 높은 확률로 50% 이상의 확률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접근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잘못 들어가서 물린 분들이 비중이 크지 않다면, 즉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만큼을 더 돈을 들여도 더 여기에서 물린 만큼 1대1로 물타기를 했을 때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절대적인 수치는 제시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 총 가용 자본금이 한 20% 정도 된다. 물을 타도. 그렇다면 충분히 물타기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원 화성은 사실 이럴 때가 좋았는데요. 지금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얘는 한 번 더 시세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점 거래량이 뚜렷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이 양봉의 거래량인데요. 이것을 고점 거래량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분도 있지만 충분히 올려 붙이면서 변동성이 터졌고 그런 와중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6,600원이 충분히 고점으로 인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200원까지 내려와도 할 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오는 가격 흐름은 이대로 4,200원까지 빠질까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가격 흐름입니다. 쉽사리 잘 내려오지 않고요. 지금 사실 이 봉들의 크기는 하락률 자체는 엄청 커요. 하지만 워낙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얼마 내려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가 아니죠. 얼마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매우 감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할 거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어둠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을 만한 각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려올 때마다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분할 매수라 함은 한 뭐 5분의 1씩 그 5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총 가용 자금이 아니라 내 총 가용 자금의 한 10% 정도를 채운다는 생각에서의 5분의 1인 것이죠. 저는 이게 10%가 아니라 한 25% 정도까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총 가용 자금이 4천만 원이라면 한 1천만 원까지는 얘를 매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의 5분의 1이니까 한 음봉이 나올 때마다 200만 원씩 사본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서 한 10% 정도는 충분히 주지 않느냐. 그런 접근으로서 대원화성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꼭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넷째 주 코스피 시장 전략 후강 한번 점쳐보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와 대원화성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